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학년도 마더텅 수능 분석을 맡게 된 우수종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확률과 통계에 관한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확통 선택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커트라인 기준으로 미적 기하보다는 조금 점수대가 높죠. 조금 4점 정도 높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기는 했던 건데 선생님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확통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선택 과목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수원 수투에서 좀 준킬러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선택 과목은 어려운 문제 개수 예측해 놨잖아요. 28번, 29번, 30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다만 확통 친구들이 좀 당황할 수 있었던 거는 뭐였냐면 세 문제 정도 이게 사실 6월, 9월 모의고사 너무 쉬웠거든 확통이. 30번도 진짜 쉬웠고 풀만했고 그런데 수능에서 다른 선택 과목과 비슷하게 그 세 문제 정도가 어렵게 등장을 해서 조금 당황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이거는 미안해요. 확통 선택한 친구 미안한데 기하나 미적분에 비해서는 훨씬 쉬웠어요. 궁금하시면 선생님이 기하랑 미적분도 했는데 그거 풀이 잠깐 보고 와봐. 뭐 이걸 한다고 애들이? 나랑 같은 친구인데? 내 옆에 친구 이과 친구 이걸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확실히 미적 기하보다는 확실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 사실 미적 기하보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미적 기하 친구들이 100시간 공부하면 확통 친구들 한 50시간, 60시간밖에 공부 안 하잖아.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근데 선생님은 이제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옛날 가형, 나형 시대였다라면 진짜 가형 친구들 미적도 해야 되고 기하도 해야 되고요. 100시간 공부합니다. 근데 나형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30시간밖에 공부 안 했어. 30시간 진짜로. 그래도 2등급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나형, 가형 4등급이 나형 보면 2등급이다. 이런 말들 존재했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문이과가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문과 친구들 수학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배들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100까지 하라고는 안 할게. 미적이나 기하 선택한 애들처럼 100 정도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못해도 70, 80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 많이 중요하죠. 표준 점수도 높고 지금 국어 수학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 확통 선택했다 나 수학 공부 안 해도 돼 그거 아니에요. 수원 수투에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되고 확통도 수원 수투보다 덜 해도 되니까 확통도 충분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항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죠. 2점, 3점, 4점이 있었다. 그럼 왜 확통이 다른 그 미적 기하보다 4점 정도 높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은 29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점짜리 문제가 나와 있었고 28번, 30번 어려워요. 어렵는데 다른 과목은 세 문제가 다 어려웠는데 많이 어려웠는데 이 29번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충분히 풀만할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느낌은 안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요 한 문제 때문에 아마 등급 컷이 이렇게 4점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추측해봅니다. 추측해본다. 그리고 2점, 3점짜리 배점을 봤을 때 3점짜리에서 조금 어려웠던 문항들이 있었죠. 3점인데 3점인데? 뭐 중복조합,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중복조합에 관한 문제가 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통계 파트에서 실내 구간에 관한 내용이었죠. 막상 문제를 풀면 실제로 식을 써서 풀면 어렵지는 않았는데 문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스럽다라면 그 실내 구간에 관한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많이 풀어봤던 구조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28번, 29번, 30번에 관한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예쁘죠? 순열조합 하나, 확률 하나, 통계 하나 이쁘게 나와 있습니다. 2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8번입니다. 두 집합 x가 y가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각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는 루트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가부터 빨리 한번 해결을 해본다면 자, x에 1을 집어넣으니까요. f의 1이요. 루트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f의 2로 간다라면 자, 얘 루트 2가 되죠. 실제 수식으로 쓰면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그렇게 보면 헷갈려. 왜? 어차피 공역에는요. 자연수밖에 안 써 있거든요. 루트 2는 1.414, 1과 2 사이의 수니까 루트 2라고 쓰는 게 아니라 2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자, 3 대입하니까요. F3이죠? 루트 3입니다. 마찬가지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F4요. 그냥 2죠. 2보다 크거나 같다.
F5를 보니까 F5는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못하면 솔직히 좀 화나네요. 요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그냥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럼 나 조건을 가보겠습니다. 나 함수 f에 치역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치역의 개수는 3이다. 자, 치역의 개수는요. 진짜로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치역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걔를 진짜 무지성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돼. 쉬울 때가 있고 치역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쉬운 구조가 있고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이 28번은 쉬운 구조인 애들도 있고 어려운 구조 그 두 개를 복합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분류할 거잖아. 한 분류는 쉽게 풀릴 수 있지만 두 번째 분류는 어렵게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사실 이 치역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요. 시중에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8번 할만했어 사실. 어렵기는 했지만 원래 애초에 이게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기는 했지만 낯설지는 않은 문제였다. 선택 과목은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수원 수투는 낯설었을지 몰라도. 자, 아무튼 문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치역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치역들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거를 분류하는 거지. 첫 번째. 뭐가 나올 수 있죠? 1, 2, 3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1, 2, 4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 1, 3, 4 나올 수 있고 네 번째 2, 3, 4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최소한의 이런 분류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게요. 뭘 설정한 거죠? 치역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1, 2, 3, 4, 5 써놓고요. 여기에 1, 2, 3, 4라고 써놓을게요. 항상 이런 그림 그려서 해보세요. 자, 그러면 치역을 내가 결정을 시켜줬으니까 여기서 선택받아야 될 건 1과 2와 3, 이 세 가지가 선택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지. 어떤 걸 정리를 해놨냐면 F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한마디로 이 1은요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2, 3, 4는요 2보다 큰 수. 얘네들은 2보다 큰 수로 가야 되고 5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가야 돼.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무슨 소리냐면 치역을 1, 2, 3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로 1로 갈 수 있는 녀석은 1밖에 없었다라는 거지. 이 첫 번째 경우에는 F1은 무조건 1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2, 3, 4가 가야 되는 녀석과 5가 가야 되는 녀석을 봐야 된다는 거지. 2, 3, 4, 5가 2랑 3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F5는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랑 마찬가지죠. 5도요 무조건 뭘로 갈 수밖에 없죠? 3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 말고는 갈 수가 없잖아 지금. 선생님 4로 가면 되잖아요. 치역이 1, 2, 3이라고 결정을 해놨다니까. 5는 2로 못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끝났네. 이 2, 3, 4라는 녀석이요 2랑 3으로 갈 수 있는데 1과 3은 이미 선택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2, 3, 4 중 적어도 하나는 2로 가야 된다. 뭐라고? 2, 3, 4 중 적어도 하나는 2로 가야 된다. 적어도래. 끝났죠. 어떻게 될까요? 2, 2, 2. 선택권 2의 세제곱 나올 거고 빼기 모두가 뭘로 갈 때? 3으로 갈 때. 1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7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 2, 4일 때도 한번 가볼게요. 1, 2, 3, 4, 5가 있을 거고 1, 2, 3, 4인데 선택은 1, 3, 1, 2, 4가 선택을 받을 때죠. 1, 2, 4. 자, 1, 2, 4가 선택을 받을 때인데요. 마찬가지로 1은 1로밖에 못 갑니다. 5도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5도 4로밖에 못 가요. 그럼 무슨 소리냐? 2, 3, 4가요. 적어도 2로 한 개 가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케이스랑 어때요? 첫 번째 케이스랑 동일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7개가 나오는 거 찾을 수가 있겠네요. 굳이 식 안 쓰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1, 3, 4가 치역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있었고 1, 2, 3, 4가 있었는데 치역이 뭐가 될 때냐면 1과 3과 4가 될 때예요. 똑같잖아요. F1은 무조건 또 얼마로 가야 됩니까?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2, 3, 4 얘네 세 개들은 어차피 조건이 비슷하고
5인데 여기서 차이점이 좀 발생하죠. 아까까지는요. F5도 무조건 결정이 됐다고. F5는 3으로 가야 되고 F5는 4로 가야 된다는 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은 5가요. 3으로도 갈 수 있고 4로도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2, 3, 4가요. 3으로도 4로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이 4개, 아까는 3개, 1개로 쪼개서 1개, 3개, 1개로 쪼개서 봤지만 지금은 이 2, 3, 4, 5가요. 같아요. 모두가 갈 수 있습니다. 3, 4로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떤 고민이 되는 거지? 얘네들은요. 무조건 3, 4로만 가야 돼. 1로는 못 가. 하지만 3 또는 4로 몰표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몰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적어도 3, 4는 하나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지. 뭐라고? 적어도 3, 4는 하나씩은 선택을 받아야 된다. 똑같다. 어떻게 하면 될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3, 4가 모두가 한 번씩은 받아야 되잖아. 적어도 한 번씩은. 그 말은 뭐야? 3으로 몰표일 때 한 가지, 4로 몰표일 때 한 가지. 두 가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몇 개? 14가지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2번 케이스가 난이도 하, 3번 케이스가 난이도 중, 마지막 4번 케이스가 난이도 상입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자, 2, 3, 4가 치역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가 될 거고 2, 3, 4가 이렇게 나오겠죠. 1, 2, 3, 4지. 뭐 1, 2, 3, 4. 자, 그런데 치역이 누구죠? 2, 3, 4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생겨. 1은요.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2, 3, 4로 다 갈 수 있어요. 아까는 좀 다르죠. 아까는요. 선택지에 치역이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을 완성시킬 수 있는 애는 1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2를 완성시킬 수 있는 애는 1도 되고 2, 3, 4도 된다라는 거지. 5는 안 되겠지만 3은요? 다 돼요. 4 다 됩니다. 고민스럽죠. 아까까지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1인데 지금은 기준이 1이 되기가 애매하다는 거야. 왜? 1은 다 갈 수 있거든.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까? 1 다 갈 수 있어요. 2, 3, 4도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만? 5만 3, 4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로 선택해도 되는데 누구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 5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지. 왜냐하면 1, 2, 3, 4는 2, 3, 4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5라는 녀석은 3과 4로밖에 못 가거든요. 첫 번째, F5가 3일 때. 두 번째, F5가 4일 때. 이렇게 나눠보자고. 자, F5가 3일 때입니다. 그럼 F5를 얼로 연결해? 3으로 연결을 해놓자고. 3 하니까 좀 헷갈리지. 4, 3으로 바꿀게요. 4, 3, 4, 3. F5가 4일 때. 쫙 갔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가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2, 3을 적어도 한 번씩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 아까는 2, 3, 4, 5가 3, 4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2, 3, 4, 5가 1로 갈 수 있었어요? 1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편했던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1, 2, 3, 4가 2, 3으로 적어도 한 번은 가야 되는데 1, 2, 3, 4가 4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빠밤. 분할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죠. 이 치역의 개수는요. 이런 쉬운 문제일 때는 여사건으로 푸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난이도 상 같은 경우에는요. 분할을 쓰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쪼개냐? 어차피 2, 3, 4 이 화살표 두 개는 생겨야 되는 거죠. 두 개 또는 화살표 겹치는 게 세 개가 나올 때잖아. 그래서 여기서 또 나눌게요. 첫 번째, 이 네 개가요. 두 개로 쪼개질 때입니다. 두 개로 쪼개지는데 어떻게 쪼개지냐? 세 개, 한 개로 쪼개지는 경우. 두 번째, 두 개,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 세 번째, 두 개, 한 개, 한 개로 쪼개지는 경우. 뭐냐면 어차피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먼저 분할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얘 분할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4개 중에요. 3개를 뽑아요. 그 다음에 1개 중에 1개를 뽑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4개 중에 3개가 그룹이 지어졌다고. 뭐 얘네들이 같이 다닐 거야. 그럼 얘는 혼자 다닐 거야. 뭉뚱그려서 화살표 2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2개가 서로 다른 2개의 배열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 생기겠네요. 얘는 얼마? 8이다 라고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4개 중에 2개를 뽑고요. 2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끝 아니에요. 2팩분의 1을 했어야 되겠죠.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 기억나요?
200분의 1. 왜? 4개를 2개로 뽑았을 때 처음 2개 뽑은 거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뽑은 거랑 얘를 뒤에서 뽑힌 애를 처음에 2개 뽑고 이 2개 뽑는 거랑 같을 케이스가 있겠죠. 이 인원수가 같을 때 2개가 같으니까 200분의 1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2랑 3을 연결하니까 200. 그럼 짠 지워질 거고요. 6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개, 1개, 1개예요. 4개 중에 2개를 뽑고요. 2개 중에 1개를 뽑고요. 1개 중에 1개를 뽑아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1 인원수가 같죠. 200분의 1. 그럼 여기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그룹이 지어진 거죠. 2개, 1개, 1개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2, 3, 4에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럼 얘는 36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요 첫 번째 케이스. 얘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50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F5는 3일 때를 보는데요. 잘 봐요. 다를까요? 똑같죠. 5는 3으로 갔어요. 1, 2, 3, 4는요. 2, 3, 4 다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 나오니까 여기도 50개가 나올 거다. 따라서 우린 얘를 싹 다 뭐 해주면 되고요.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7, 7, 14. 14니까 28이고 50, 50이니까 100. 정답은 128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요 네 번째 부분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얘네 케이스 같고 얘 좀 다르고 얘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 차이점은 뭐라고? 차이점은 2, 3, 4가 갈 수 있는 게 적어도 하나 가야 될 게 2, 3이었는데 뭐 2 하나였죠. 적어도 2 하나였는데 요 나머지 밖으로 사이드로 못 나갔다고. 지금 얘는 뭉뚱그려서 가도 되겠지만 뭐라 하지? 아까 얘랑 좀 다른 게 얘는 5가 같지만 이 2, 3, 4, 5가 모든 애들한테 다 갈 수 있었다고. 3녀석이나 다 갈 수 있었는데 얘는 2녀석밖에 못 갔고 얘는 좀 달라. 얘는 F1이 1이고 2, 3, 4, 5인데 이 2, 3, 4, 5가 3, 4로밖에 못 가죠. 뭉뚱그려서. 뭉뚱그려서 3, 4. 4명이 2명으로밖에 못 간다. 1로는 못 간다. 근데 얘네들은 나머지 4명이 다 갈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조금씩 다 차이점이 있다는 문제로서 봤을 때는 선생님은 조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뭐 추후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문제 꼭 한번은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 정도로 문제 자체는 너무 깔끔하고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8번 했고요. 넘어가서 29번으로 가볼게요. 자, 29번입니다. 확률 밀도함수가 나왔죠. 확률 밀도함수에서 29번 문제가 나왔고 얘는 사실 28번, 30번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 다만 학생들이 당황할 수는 있는 문제였죠. 뭐냐면 확률 밀도함수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했거든. 확률 밀도함수가 등장을 했고 확률 밀도함수에서의 확률은 뭡니까? 확률 밀도함수에서의 확률을 의미하는 거는 넓이였죠. 넓이. 이 전체의 넓이를 봤을 때 걔가 확률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전체의 넓이는 1이 되는 겁니다. fx는요 모든 부분을 다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fx랑 gx라는 게 있었는데 f 플러스 g는요 어떠한 상수 k 값을 유지를 한대요. 그때 6K부터 15K까지 확률을 구하시오. 한마디로 6K부터 15K까지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이 문제의 풀이는 많을 수 있어요. GX 실제로 찾으셔도 되고요. 식을요. 두 번째는 얘를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가셔도 되고 세 번째는 그걸 조금 더 응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바로 가보자고. 선생님이 식을 안 찾을 거고요. 이 GX라는 녀석을 보니까 GX는 K-fx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관점으로 보는 거지. 마이너스 fx니까 얘를 x축 대칭을 시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얼만큼 위로 올리면 돼? k만큼 위로 올리면 되니까 이런 식. 뭐 당연히 여기는 k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도 k도 딱 라인 맞춰가지고. 첫 번째 방법.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변형시켜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돼? 전체의 넓이는 1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좋아요. 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K-fx거든요. 그럼 gx의 함수값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짠 K라는 선이 있었어.
K라는 선이 있었을 때 K를 기준으로 fx랑 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gx인 거야. 이해됐어? 얘가 K죠? K에서 F값을 뺐잖아. 그 말은 요 길이 자체가 G가 된다는 거죠. 아, G라는 녀석은요.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야. 여기 부분이 된다는 거지. understand? 끝. 왜 끝났냐? 자, 얘 윗부분이 Gx입니다. 함수값들이. 윗부분의 길이가 Gx고요. 얘 아랫부분이 Fx예요. 하지만 우리는 확률의 합을 알고 있거든.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이 F랑 G의 전체의 넓이는 각각 1이 될 거고 얘가 넓이 1이고 얘가 넓이 1이니까 이 전체의 넓이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가로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K니까 2는 뭐다? 2는 6K다. 따라서 K는 3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왔습니까? 자, K 3분의 1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그럼 이제 바로 얘로 가자고. 얘 구하라는 게 뭐냐면 P, 2, Y, 5. 얘 넓이 찾으면 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5까지. 그럼 얘 쓱 지워볼게요. 쓱 지워보고. 요 윗부분의 넓이가 G입니다. 우리는 2부터 5까지니까 2라는 지점은 당연히 한 요 정도에 있을 거고 5라는 지점은 여기 정확하게 걸리겠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요 윗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윗부분의 넓이 찾는 방법이 많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첫 번째, 전체 사각형에서 요거 두 개 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얘를 쪼개서 요 사다리꼴과 요 직사각형 넓이를 찾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구하든 간에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바로 해볼까요? 자,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3분의 1인 거 찾아놨죠? 3분의 1이었고요. 빨리 한번 찾아본다면 여기의 길이는 결국 뭐가 되냐? 3분의 1과 4분의 1을 빼니까 12분의 1이 될 겁니다. 12분의 1. 자, 여기의 길이는 얼마죠? 2가 되니까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6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찾을 거면 여기의 길이 2랑 3이니까 여기의 길이 1입니다. 그럼 얘 사다리꼴이니까 우린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요 좌표를 찾을 건데 어떻게 찾으면 편할까? 요 좌표는 삼각형에서 3, 2니까 요 길이도 3일 때 2가 될 거고 4분의 1에 3분의 2를 곱한 6분의 1이 된다. 따라서 3분의 1과 6분의 1을 빼니까 요 길이는 6분의 1이 될 거고요. 두 개 더한 다음에 높이 1 곱하고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24분의 2, 8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여기 8분의 1이다. 끝. 8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정답이 될 거고 8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24분의 3 플러스 4니까 24분의 7. 정답은 31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gx의 그래프를 그려서 하지 않고 k에서 fx를 뺀 거다. 아, k라는 상수함수를 기준으로 요 길이 자체가 gx가 되는구나. 실제는 얘가 뒤집혀 있겠죠, 당연히. 뒤집혀 있겠지만 그냥 요 격자를 맞춰서 정답을 구해봤습니다. 정답 얼마였죠? 정답 31이고 K는 3분의 1이었다라는 거였죠. 정답 31.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30번으로 찾아올게요. 자, 30번입니다. 문제 막 짜증나게 생겼어요. 볼까요? 네모 박스 써 있는데 막 힘들게 생겼어. 자, 근데 막상 지금 이 네모 박스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10개 이상씩 들어있는 바구니와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을 시행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5 이상이라면 바구니에 있는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고 잠깐만 뭐라고요? 5 이상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는데 그럼 흰 공이 나올 때를 뭐 그냥 흰 공이니까 W라고 한번 한다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5 이상이잖아요. 5랑 6이니까 흰 공이 2개 들어갈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다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라면 바구니에 있는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 넣는데요. 1개, 검은 공 1개를 주머니에 넣을 확률은 3분의 2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네모 박스는 끝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사실 이 밑에 부분이 어려웠던 건데 보면 위의 시행을요 5번 반복할 때 n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A, N, B, 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이요. 처음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잖아. 처음에 흰 공을 넣었어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라고 할게. 흰 공을 넣으면 흰 공은 2개씩 들어가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 검은 공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흰 공을 집어넣어요. 검은 공 넣어요. 검은 공 넣어요. 그러면 전체 공의 개수로 본다면 흰 공이 2개였을 거고 검은 공, 여기까지 보면 검은 공 빵개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A1은 2인 거고요. B1은 0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 2개가 쌓여 있겠죠. 2개 한 개니까 A2는 2고요. B2는 1이다. 그럼 여기서 뭐가 돼? 내가 여기서 검은 공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4, 1 이렇게 될 거고, A3는 4, B3는 1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자, 그때 A5 더하기 B5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5번째까지 했어. 나 총 5번 던지거든. 5번째까지 했는데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의 합이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뭐일 때 나왔습니다. 그럼 뭐 의심해야 돼요? 조건부 확률 의심해야죠. 여기에서 또 짜증났을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잘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뭐일 때 있으면 조건부 확률 의심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녀석이 사건에 관한 내용인지 어떠한 행동에 관한 내용인지를 봐야지. 주사위를 던질 때 그건 조건부 확률 아니죠. 어떤 시행을 할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앞에 지금 뭐가 있어? A5 더하기 B5가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얘는 조건부 확률이 될 거고, 그때 AK는 BK인 자연수 K가 존재할 확률이래요. 자, 일단은 우리 요 녀석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녀석부터. A5 더하기 B5가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흰 공이 나오는 횟수를요, X번 나온다라고 X, 그러니까 5 이상이 나오는 게 X번 등장한다. 검은 공이 나오는 횟수를 Y번 등장한다라고 잡는다면 X 플러스 Y는 일단 5가 될 겁니다. 총 5번을 던질 테니까. 자, 그런데 그 합이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흰 공은요, 몇 번씩 나오냐면 2개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2X가 될 거고, 검은 공은 1개씩 집어넣으니까 Y가 되겠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런데 X 플러스 Y는 5라는 식이 있었고, 이런 부등식이 있었으니까 얘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Y는 5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여기에 쓱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X 플러스 5가 7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흰 공이 뽑히는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적어도 몇 번은 2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 이 사건을 2라고 하겠습니다. 2. 그럼 이 2라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은 뭐가 되냐면 P2는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2번 이상 나오면 되는 거잖아. 총 5번이니까 2번, 3번, 4번, 5번 나오면 된단 말이지. 5번. 많아요. 2번, 3번, 4번, 5번. 너무 많아. 귀찮아. 그럼 뭐 떠올려야 돼요? 여사건 떠올리셔야 되겠죠. 여사건으로 갑시다. 자, 1 마이너스 빼버리자고. 뭘 빼버릴까? X가 0일 때랑 X가 1일 때를 빼버리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똑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이 될 거고, 5번 중에요, X는 0번 나와야 돼요. X의 확률은 뭐였는데? 3분의 1이었고요. 3분의 1이 0번입니다. 그때 3분의 2는 몇 번 나와요? 3분의 2가 5번 등장해야 되죠. 플러스 5번 중에요, X 한 번 나와야 돼요. X는 3분의 1의 1승이고요. 한 번. 3분의 2는 몇 번 나와야 됩니까? 4번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식 계산해놓고 가셔도 되고 안 해놓고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식 계산해놓고 해볼까? 자, 1 마이너스. 어차피 3의 5제곱 등장하죠? 3의 5제곱 분의 32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3의 5제곱 분의 5 곱하기 2, 4, 4, 2, 8, 8이 16 이렇게 나올 테니까 3의 5제곱 분의 힘들다. 이거 80이죠? 32니까 112입니다. 3의 5제곱이 얼마냐면 243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243으로 쓰고,
1, 3,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약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놔두겠습니다. 뭐 굳이 약분 어차피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조건부 확률이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일단 P2라는 사건을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AK는 BK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2라고 잡았으면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 요 사건을 뭐 A라고 할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잖아. P A바 2를 구하면 되는 거고 P2분의 PA교 2 요거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찾아놨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고? PA교 2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흰 공이 나오는 횟수는 2번 이상이 등장을 하면서 검은 공과 흰 공의 개수가 주머니에 같아지는 케이스들을 우리가 분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솔직히 요렇게만 나왔어도 문제 괜찮았어. 요거 없고 그냥 AO 더하기 BO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만 해도 중간 이상 난이도가 되겠는데 3점짜리 문제가 되겠는데 거기에 AK는 BK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자고.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AK는 BK가 돼야 되는데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는 같아져야 되는데 그때 흰 공은 적어도 2번 이상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가보자고. 공이 같아져야 돼. 근데 흰 공은 몇 개 이상? 흰 공은 2번 이상 들어가야 돼. 근데 흰 공은요 2번 이상 들어가는데 몇 개씩 들어가냐면 2개씩 2번 이상이야. 그 말은 흰 공은 2개가 돼 있던가 4개가 돼 있던가 6개가 돼 있던가 8개가 돼 있던가 10개가 돼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5까지 갈 수 있잖아요. 2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총 개수 자체가. 그러면 얘가 흰 공의 총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얘를 4, 6, 8, 10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에 따른 검은 공의 개수는 얘가 2번이니까 3번 될 거고 얘가 3번이니까 얘는 2개가 돼 있을 거고 얘가 몇 번이니까? 8번이니까 이때는 1개, 이때는 빤개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아, 선생님 복잡한데요? 좋아요. 최종 결론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흰 공과 검은 공이 중간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같아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흰 공이 2개가 있었다. 그러면 검은 공이 2개가 되기 위해서는 검은 공은 몇 번씩 들어가? 한 번씩 들어가니까 총 2번의 시행을 했을 거고 흰 공이 나는 시행은 총 1번의 시행을 했어야 돼. 그 말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흰 공 2개, 검은 공 2개로 같아지는 케이스는 언제 등장할 수 있냐면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을 때 4, 5회차가 있죠? 무조건 3회차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지. 흰 공이 몇 번 나오고 이 3회차 안에서 흰 공이 한 번 나오고 검은 공이 몇 번? 2번 나오면 된다는 거죠. 따라왔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흰 공이 4개고 검은 공이 4개인 케이스가 등장할 수 있을까? 흰 공이 4개가 되려면 총 개수가 4개가 되려면 얘 몇 번 나와야 되냐면 2번 나와야 되고요. 얘 몇 번 나와야 되냐면 4번 나와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총 몇 번? 6번이거든? 근데 우리요 주사위 몇 번밖에 안 던져요. 5번밖에 안 던진다고. 흰 공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5 이상의 수가 2번 나와야 되고 검은 공의 개수가 4개가 되려면 4 이하의 수가 4번이 등장해야 되는데 나는 전체 합쳐서 5번밖에 안 던진단 말이지.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얘는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왜 끝이에요? AK가 BK가 같아지는 방법은요.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는 불가능한 거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일 때만 그 케이스가 가능해질 거고 그 케이스는 3회차에서 요 이쁜 모양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 3회차일 때는 무조건 이 안에서 흰 공 1번에 검은 공 2번이 등장을 해야 될 거고 나머지 4, 5회차는 지 맘대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어떤 걸 했었냐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했다고요. 그 말은 요 4, 5회차에서는 흰 공이 X번이었잖아. X개. 흰 공이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회차를 기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바로 가볼게요. 자, 3회차에서 흰 공 1번, 검은 공 2번 어떻게든 나오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3C 1 곱하기 3번 중에 한 번 나와야 돼. 누가? 흰 공이. 흰 공은 3분의 1이었고 확률이. 그러면 3분의 2는 몇 번? 2번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럼 그와 동시에 4, 5의 차가 들어가는데 4, 5의 차는요. 흰 공이 한 번 이상이에요. 무슨 소리냐? 첫 번째, 흰 공 한 번 나오고 검은 공 한 번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흰 공만 몇 번? 흰 공만 2번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럼 얘 이제 계산하는 거지. 흰 공 한 번입니다. 자, 2번 중에 흰 공 한 번. 어떻게? 3분의 1의 1승 곱하기 3분의 2가 한 번. 더하기 2번 중에 흰 공 2번.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힘들다. 자, 계산 때릴게요. 자, 얘 3, 3이니까 이렇게 약분시켜버리고요. 얘 계산하면 9분의 4입니다. 곱하기 어차피 얘 계산하는데 얼마 안 걸리네. 9분의 4 나올 거고 더하기 9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얘가 9분의 5죠? 9분의 5랑 9분의 4를 곱하니까 81분의 20이 나올 거고 끝났네요. 얘가 뭡니까? 교집합이 될 거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조건부 확률이었어. 243분의 131 분의 81분의 20이 될 거고 약분 때리겠습니다. 빰빰 약분하니까 얘 3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131분의 6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이 두 개 더하라고 했을 테니까 191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가요. 어려우면서 쉬웠어. 어려우면서 쉬웠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우면서 쉬웠냐면 일단 조건부 확률이 좀 낯설 수가 있고 두 번째, 요 개수 나눠서 이렇게 일단 요 x가 몇 번 나와야 되는지 이 5 이상의 눈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찾더라도 거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간단한 독립시행이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조금 복잡한 조건들이 들어가면서 조건부 확률에서 이거면서 눈의 횟수가 같아야 된다. 공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달리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 조건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 흰 공 2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는 요 방법 케이스밖에 없었다고. 그럼 흰 공은요. 한 번에 2개씩 들어가니까 흰 공이 한 번 등장했어야 되는 거고 흰 공 이게 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네모 박스가 공 개수입니다. 공 개수. 얘가 횟수 얘는 횟수. 몇 번? 한 번. 한 번에 2개씩 들어가니까 검은 공이 2번. 그 말은 AK는 BK가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세 번째에서밖에 구성이 안 됐을 거고 선생님은 어떻게 나눴냐? 세 번째를 기준으로 1, 2, 3회 차에서 흰 공 한 번, 검은 공 2번, 5 이상 눈 한 번, 4 이하의 눈 2번 나오는 거 독립시행으로 따로 구했고 그다음에 4, 5회 차를 따로 구분했죠. 4, 5회 차는 흰 공이 이 중에서 한 번 이상은 등장을 해야 된다. 왜 한 번 이상은 등장해야 돼? 교집합이었잖아. 교집합. 우리가 아까 했던 게 뭐였냐면 흰 공이 나오는 건 2번 이상은 등장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앞에서 한 번 나온다는 건 정의를 시켜줬죠. 그럼 2번이 나오려면 여기 4, 5회 차에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걔를 한 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로 구분지어서 계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렵지는 않은데 용어가 막 헷갈려. 흰 공이 한 번이요. 이게 많이 헷갈려 선생님이 하는 게. 흰 공이 한 번이요. 흰 공의 개수는 2개예요. 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정리하다가 침착하게 조금 정리해다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정답은 얼마였지? 191이었나? 정답은 191이었고요. 침착하게 다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